안녕하세요. 궁금해 랄랄라의 함성환입니다. 오늘은 글쓰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글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글쓰기가 왜 중요할까요? 저한테는 학창시절에 아무도 이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글은 생각을 담아내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글로 설명하기 힘든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을 영상이라던가 혹은 3D 이렇게 표현의 방식은 진화를 해왔지만 결국엔 생각을 글로써 정리할 수 있어야 다양한 결과물로 만들어갈 수 있겠죠? 어떤 사실을 체계화해서 기록을 한다거나 새로운 일을 기획한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혹은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를 알면 글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글쓰기의 구조. 저는 함성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랄랄라캐스트 대표입니다. IT 실용서를 썼고요.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글쓰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자, 글을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하나요? 맞춤법을 잘 알아야 하나요? 어려운 용어를 써야 하나요? 다 아닙니다. 글을 쓰려면 책을 꼭 많이 읽어야 할 필요도 없고요. 지식이 많다고 재밌는 글, 맛깔스러운 글이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글쓰기가 힘든 이유를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모든 글쓰기 문제의 시작.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일기쓰기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꼭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오늘 뭐뭐 했다. 내일은 뭐뭐 해야겠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오늘 뭐뭐 했다라고 하니까 일기쓰기 숙제를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대충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패턴화를 시킨 거죠, 어린이가. 나는 오늘 뭐뭐 했다. 내일은 뭐뭐 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게 사실 연동되어 있어요. 나는 오늘 뭐뭐 했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뭐뭐 했다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은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기에는 내가 한 일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뭐뭐 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되게 확정을 해놨어요.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나는 오늘 하면은 내가 한 일만 쓸 수 있고 오늘 한 일만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조로워지는 거죠. 놀이동산에 갔다거나 수영장에 갔다거나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은 다 똑같은 얘기. 오늘 뭘 먹었다. 어디 갔다. 누구랑 놀았다. 이런 얘기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꼭 내가 한 일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어떤 개미를 관찰한다거나 주변 상황을 관찰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거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관찰한 것을 써도 좋을 거고요. 내가 꼭 나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어떤 강아지라던가 곤충이라던가 나무라던가 어떤 다른 사물이 되어서 보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또 새로운 글이 나올 수가 있겠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꼭 오늘 한 일을 일기로 쓸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일기라는 게 오늘의 기록의 의미도 있지만 글을 쓰려면은 꼭 오늘 얘기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시점 혹은 미래의 이야기를 한다던가 과거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시간과 주체의 어떤 족쇄를 풀어버리면은 별천지가 열리게 됩니다. 글쓰기는 여기서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엄청나게 할 수 있는 말도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 족쇄를 먼저 풀어버려야 합니다. 글쓰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사실 자기 머릿속에 구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소재를 넣으면은 어떤 결론,
전달하려는 생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뭐 엔진이라던가 우리 몸 안에도 뭐 내장기관이 있죠. 구조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어떤 글을 이렇게 뭐 분해하고 뭐 조합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글쓰기가 힘들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럼 어떻게 그 과정을, 그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 내용이 아니라 구조다. 조각 퍼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화 퍼즐 같은 거 말이죠. 이렇게 퍼즐을 한 조각씩 맞춰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1000조각 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조각을 완성하려면은 순서가 필요합니다. 자, 볼까요? 먼저 1000조각이면은 가로, 세로 조각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큰 그림인데 가로가 몇 개 들어갈지, 세로는 몇 개 들어갈지, 이런 걸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수백 개의 조각을 색상별로 대략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와 테두리를 맞춥니다. 모서리와 테두리는 끝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겠죠.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딱 분리해서 이렇게 모서리와 테두리를 맞추고, 테두리를 기준으로 비슷한 색상을 찾아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맞춰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예. 자, 글쓰기는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거와 같습니다. 그냥 어떤 조각이 맞았다고 그 조각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맞춰 나가면은 평생 가도 맞출 수가 없어요. 전체를 맞춰 놓고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야지, 부분에서 전체로 가려고 하면은 맞추기 힘들겠죠.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야 됩니다. 자, 이건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행을 갔어요. 예전에 오사카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 같은 곳인데요. 마침 제가 갔을 때 할로윈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자, 재미있는 쇼를 했었는데요. 먼저 이렇게 큰 그 마녀 같은 이 모자를 쓴 진행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화가가 있어요. 대략 이런 상황입니다. 진행자가 관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화가가 당신을 그려줄 테니까 관객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화가가 당신을 그려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관객 중에 한 분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모델하고 전혀 닮지 않은 엉뚱한 그림을 그렸던 거죠, 화가가. 그러니까 진행자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중단시키고 화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림하고 모델하고 다르지 않냐? 너 엉터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도 왜 내 예술 세계를 이해를 못하냐?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관객 앞에서 말이죠. 그러다가 뜬금없이 찰리 브라운이 등장을 했어요. 찰리 브라운, 이 탈을 쓴 사람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해서 화가하고 찰리 브라운하고는 되게 친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러다가 화가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찰리 브라운, 여기서 봐. 잠깐만 여기서 봐. 그래서 이제 관객 이렇게 앞으로 나온 모델 옆에 딱 서게 하고 포즈를 취하게 한 거예요. 포즈 취해봐. 그래. 그대로 가만히 있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그림을 막 그립니다. 불과 몇 초 안에 그림을 막 휘갈기듯이 그림을 그리더니 갑자기 이렇게 캔버스를 180도 확 회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찰리 브라운과 함께 있는 모델과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죠. 자, 이해하셨어요? 화가는 처음부터 거꾸로 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180도를 딱 돌려서 이렇게 찰리 브라운과 같이 있는 이 모델의 그림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은 뭔가 이제 짜릿함을 느끼면서 환호를 하게 되는 거죠. 박수를 치고. 자, 이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죠. 기획자라면은
처음부터 거꾸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를 데려왔겠죠.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 찰리 브라운이 등장하는 것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기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쇼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글쓰기라던가 기획이라던가 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보는 관객은 시간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지만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전달할 메시지라던가 장면을 생각하고 끝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이제 짜 맞춰 나가는,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과 작가의 입장이 대칭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모든 기획이 이런 식인데요. 컨텐츠는 요리다. 예, 요리입니다. 요리할 때 우리 어떤가요? 뭐 레시피가 있고 메인 재료가 있습니다. 김치찌개다 그러면은 김치가 메인이겠죠? 파스타가 되면은 뭐 면이 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일단 메인 재료가 있어야 될 거고요. 서브 식재료 및 양념 다듬기, 파라던가 마늘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식재료들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와 소스를 냄비에 넣습니다. 끓이고 뭐 향신료를 넣고 뭐 후추라던가 소금이나 뭐 간을 맞추는 거죠. 예. 맨 마지막에 데코레이션까지 하면 요리가 완성됩니다. 모든 컨텐츠도 이런 식이죠. 글의 소재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글 안에 들어가는 뭐 소설로 치자면 배경이라던가 캐릭터라던가 아이템 뭐 이런 게 많이 있겠죠. 게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느냐, 어떤 장면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스토리, 뭐 이야기 구조, 내러티브 뭐 이런 게 되겠죠. 어떤 배경에 어떤 캐릭터가 나와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더라 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실제로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컨텐츠가 완성이 되겠죠. 어떤 기획이라면 어떨까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자, 우리 뭐를 한다,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명료하게 몇 개의 단어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분석이라던가 필요한 자원,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뭐 이런 자료라던가 자원 뭐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위별 실행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기획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앞서서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뭐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모든 글쓰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다가오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